강경 반탄파로 꼽히는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연일 아슬아슬한 계엄 옹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해 방송 사회자에게 제지까지 당했는데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까지 나섰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반탄파로 국민의힘 지도부에 입성한 김민수 최고위원.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냅니다. 계엄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의 국헌 문란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봅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도 문제가 없었던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어떤 분들도 강경 진압하거나 한 사례도 없습니다. 방송국 방송 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국민도 불안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8명 전원일치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것에 대해서 판결할 권한이 원칙적으로는 없어야지 맞는 것이죠.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 역사적 재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도 했는데 결국 사회자가 토론을 중단했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거 더 토론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김 최고위원의 이런 발언은 계엄이 국민을 계몽했다고 주장하는 윤어게인 세력의 이른바 계몽령과 맞닿아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장동혁 대표는 수습에 나섰습니다. 계엄이라고 하는 수단, 그것이 적정성과 균형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그 부분은 수용한다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다양한 입장과 의견은 가질 수 있다며 김 최고위원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탄핵 심판에서 정작 내란죄가 삭제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죄가 빠졌어도 탄핵 소추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주장과 판결 역시 가정적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받으라고 지시하신 거. 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비로소 탄핵 심판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국민은 여전히 탄핵이 정당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국민은 헌법재판관에게 법 절차까지 무시한 채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심판할 어떠한 권한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 국익을 위해 국민을 위해 정치 보복성 수사를 종결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 보복성 모든 수사를 멈추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석방하십시오.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 지도부의 합의된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현재 장동혁 당 지도부의 전체의 의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적 상식과 합리성, 보편성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판단하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보수의 가치에 충실한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왼쪽으로 움직이는 보수가 아니라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보수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제가 김장대첩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과연 전한길, 김민수 최고 등이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싸움 난다 이거죠? 무조건이죠. 그래서 이제 박상수 대변인님이 얘기하신 새로운 유행어가 이제 김장대첩이라는 겁니다. 자, 김장대첩 설명 좀 해주실까요? 당 대표는 장동혁인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먼저 오는 거예요? 장김 대첩도 아니고? 근데 김장이 좀 더 낫지 않아요? 어감 때문에. 조어상.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약간 역할 분담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서로 합의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김민수 최고 지금 독자 행보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김민수 최고는 아직 그 부분까지 장동혁 대표의 그런 정도의 광폭 행보에 대해서 네. 아직 파악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장동혁 대표가 지금 네. 누구한테까지 네. 인사의 어떤 그런 제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김민수 최고는 오히려 모를 수 있어요. 왜냐? 저는 이쪽에 소위 말하는 개혁파 세력들이랑 친하잖아요. 네. 저도 저쪽 윤어게인 세력들 소식은 어둡습니다. 아. 근데 장동혁 대표의 움직임은 개혁파 세력 쪽에서 먼저 감지가 돼요. 아. 여기서 먼저 감지가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과연 이게 전한길과 김민수 최고가 알고 하는 걸까 모르는 것 같아요. 저쪽은 지금. 자 그럼 김민수 최고의 독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리고 개헌법에는 전시 사변뿐만이 아니라 사회 질서가 교란돼서 행정의 기능이 마비될 때도 개헌권이 발동하게끔 돼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에. 이건 반헌법적이고 그래서 파면한다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렸거든요.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할까요? 헌법재판소가 이것에 대해서 판결할 권한이 원칙적으로는 없어야지 맞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 자, 하여튼 김민수 최고위원 방송에 나서 이게 또 굉장히 논란이 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탄핵마저 이제 완성된 시점에서 오히려 그걸 또 다시 뭐 전면 부정까지는 아니지만 뭐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논란이 좀 돼서 네. 김민수 최고가 어디까지 갈지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장동혁 대표는 오히려 조금 더 넓게 국민의힘을 가져가려고 하고 김민수 의원은 더 오른쪽 끝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 그 둘이 이제 충돌할 것이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당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굉장히 그 동정적 여론이 아직 커요. 우리 당원들은. 그러다 보니 김문수 대표 후보가 이 자기가 이미 된 줄 생각하고 네. 후보 시절에 중도로 이렇게 옮겨가서 움직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가 딱 오른쪽을 파고들어서 거기서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근데 장동혁 후보도 이제 대표가 되고 나니까 내년 지방선거는 이대로 가면은 우리가 도저히 치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로 움직이는데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금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김민수 최고위원은 정치적으로 글쎄요 이분이 출마를 한 적이 있나 당협위원장 한 번 한 게 전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출마했을걸요? 네, 예전에 성남시장도 지자체장 한 번 했고, 했죠. 네, 지자체장 한 번 했고 네. 근데 총선에는 분당이나. 못 나왔고 지난번에 그랬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당 안에서 정치적 위상은 뭐 저랑 뭐 돌진 개찐이에요. 김민수 기분 나쁘겠는데. 뭐 그래요. 돌진 소송 개찐이에요. 소송 들어오겠어. 지금은 이제 최고위원이 됐지. 지금은 근데 여기서 자기 몸집을 하나 더 키우려면 장동혁 대표가 이쪽으로 중도로 이전을 할 때 장동혁 대표 전략을 쓰면 돼요. 김문수 후보가 이쪽으로 갈 때 장동혁 대표 전략이 딱 들어가서 자기 몸집을 키운 거 아닙니까? 네. 1.5선 3년 경력에 네. 국회의원이 그 몸집을 키워서 당대표까지 했잖아요. 그럼 김민수 최고 입장에서는 이게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치고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강한 메시지를 계속 낼 거고 밖에선 전환길이 호응을 해주겠죠. 네. 그러면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입지가 좁아지네. 네, 너무너무 힘들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싸움이 날 건데 이 비슷한 싸움이 언제 일어났냐면 2017년 7월에 전당대회 이후에 홍준표와 류여해가 여기서 그렇게 붙었어요. 네. 그래서 그 홍준표 시장과 류여해 최고가 서로 류여해 최고는 막말을 하고 홍준표 시장은 주막집 주목 발언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싸우다가 마지막에 12월에 홍준표 대표가 결국 류여해 최고를 제명시키는 걸로 일단락이 나거든요. 그래서 올 가을 김장철쯤 되면 김장대첩이 절정에 달할 것이다. 그럼 그때 김민수 제명되는 거예요? 하여튼 보시죠 뭐. 예, 근데 재밌을 겁니다. 자, 그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저는 그러한 김장대첩의 그 긴장감을 네.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는 당원 게시판 논란 당무감사로 한동훈에 대해서 징계하는 걸로 저는 희석시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세요. 제가 지금 그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예. 지금 김민수 후보 같은 경우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기간에 공약이 당원 게시판 논란 해결하겠다야. 맞습니다. 근데 메시지도 좋아. 나는 지금 한동훈을 공격하는 게 아니다. 한동훈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다. 얼마나 억울하겠냐. 너무 맞는 말이더라고. 그런데 보면은 당무감사위원장이 쉽게 말해서 당에서 검사 역할이거든요. 네. 이거 윤리위원장이 판사 역할이에요. 근데 당무감사위원장 이일준
위원장이 1년 임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장동혁 당대표가 새로 임명을 하거든요. 그럼 검사와 판사가 한 통속이 될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저는 한동훈의 그 당원 게시판을 당무감사 해가지고 네. 이걸 가지고 응징을 하려고 하면 네.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는 기습적으로 탈당을 할 수도 있어요. 탈당? 네, 기습 탈당. 그거는 민주당의 바람이고요. 내 바람이야. 네, 민주당의 정확하구만. 바람이고요. 네. 한동훈 대표 탈당은 없고요. 네. 그리고 그 제가 근데 아까 잠깐만 말씀드렸잖아요. 끝까지 마지막. 그러면 자 기습 탈당 안 한다고 하더라도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당원 당무 감사해가지고 끝까지 파헤쳐가지고 당원권 정지 한 3년 때려버리면은 그것도 이제 그것도 민주당의 바람이고 내 바람이라니까.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동혁 대표에게 어찌 보면 인사 제의를 받은 사람의 폭이 엄청나게 넓다. 알겠습니다. 한 두고 보시죠.